대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 저랬어. 애기씨, 아까 저라는 것까지는 안 가르쳤는데. 미아홍철쌤 세뱃돈은 저희 대감님들이 드리겠습니다. 대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레드향 왜 이렇게 달아? 고양이 똥꼬 부분 양쪽에 검은 게 같은 게 두 개가 묻어 있는데 끼지 않고 때려가면 고양이가 너무 아파합니다. 혹시 항문낭일까요? 맞습니다. 항문낭이고요. 똥꼬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항문낭 위치는 요렇게 요 양쪽으로 여기 항문낭이 나가는 요 부분, 똥꼬 바로 양쪽에 까만 점처럼 보이는 게 관찰이 될 수 있고요. 이거 자체를 굳이 막 떼실 필요는 없어요. 코딱지처럼 묻어 있는 항문낭 딱지다. 특별히 항문낭이 붓거나 그 부분을 아이가 너무 과도하게 그루밍을 한 거나 아니면은 똥스키라고 하죠. 바닥을 엉덩이를 끌고 다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이걸 굳이 열심히 짜줄 필요는 없습니다. 고양이들은 정상적으로 배변을 하면서 항문낭은 같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특이하게 항문낭 배출이 잘 안 되는 고양이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만 항문낭은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기가 말이 아예 없대요. 혼내거나 손톱 깎을 때만 엥 하고 그릉그릉 빼고는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어. 목소리 너무 듣고 싶으시죠? 근데 과묵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꼭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눈빛 그리고 들리시죠? 고주파로 울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원래 과묵한 친구들이 있다. 어딘가 건강에 문제된 것이 있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길냥이들이 먹는 양이 줄어들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사료 먹는 다른 장소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밥 먹는 자리가 추가적으로 하나 생겼으면 이걸 나눠서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아이들 봤을 때 체중이 좀 많이 빠져 보이는지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살이 빠져 보인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기저에 있을 수 있겠지만 체구가 그 전과 거의 비슷해 보인다라고 하면 밥 먹는 장소가 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먹는 사료의 중량이 달라지면 밥을 안 먹는데요. 3.4kg 이상 대용량 사료는 엄청 잘 먹는데 1.8kg 미만의 소포장 사료는 입에도 안 된대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포장 단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 시기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입맛이 예민한 경우에 이럴 수는 있는데 흔하진 않습니다. 그 맛을 구분할 정도로 평소에 아이가 입맛이 되게 까탈스러운 아이라면 포장 단위에 따라서 생산 시기와 사료 냄새의 약간의 차이 때문에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154분 대감님들 이쯤에서 복 한 번 더 받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세뱃돈 주셔야죠. 장난감을 흔들면 장난감을 안 잡고 그림자를 잡는데요. 호섭이 그림자 사냥꾼 재밌게 반응하고 그 시간 즐기면 그 정도는 걱정 안 하시고 재밌게 놀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해 지고 나면 또 장난감으로 사냥놀이 해 주시면 되니까 요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고양이들 중에 시계나 이런 거울 같은 데 빛 반사되면 이 빛 잡으러 다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이걸로 항상 놀아 주는 거 아니고 아이들이 반응하는 거는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귀엽게요. 집에 들여온 지 4일 만에 애교도 없어지고 성격이 변했대요. 그럴 수 있죠. 바깥에서 생활할 때는 영역에 대해서 이미 자기가 적응하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생활하고 있었을 텐데 자기가 생활하던 영역지 자체가 갑자기 바뀌고 한정되면서 지금 새로운 영역지가 낯설잖아요. 그러면 고양이가 일반적으로 보이던 모습을 그대로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불안,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 빨리 친해지려고 다가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고양이가 조금 더 영역 안에서 편안하게 좀 상황을 즐길 수 있도록 고양이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영역지, 핵심 영역지 아시죠? 뭐 수직 공간이라던가 숨는 공간이라던가 사냥놀이 부분 정도만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킨십하고요. 무릎냥이 이거 원하시는 거는 아이가 지금 새로운 공간에 완벽히 적응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때부터 다 암놈인데 함몰 생식기라 털에 소변이 많이 묻어 냄새가 너무 나요. 이불에도 묻힙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뚱냥이라 그루밍도 못합니다. 다이어트부터 먼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암컷 고양이가 함몰 생식기가 되는 경우가 흔하진 않을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 비만 상태여서 소변을 보는 생식기 주변부가 이렇게 짓눌려 있는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모인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일단 다이어트 관리해서 정상 체중이 됐을 때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지 보시고, 그래도 자꾸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차라리 부분 미용으로 그 생식기 주변부 털을 조금 밀어주시는 게 좋을 듯 하네요. 똥꼬 그루밍을 못할 정도로 비만 상태가 되는 거는 건강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아무리 살이 좀 찐다고 하더라도 자기 똥꼬 그루밍을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체중이 고통스럽지 않은 상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전에 친구 집에 가서 한참 골골대고 애교를 부리다가 갑자기 제 뒤쪽으로 가더니 목덜미를 콱 물었대요. 오, 저를 사냥감으로 봤을까요? 너무 흥분 상태였을 것 같고요. 거의 이제 형제 고양이로 생각하고 너무 재밌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물고, 야 내가 너보다 서열 높아, 한번 레슬링 해보자, 이런 상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의문의 1패였다라는 거. 네. 이게 발톱 빠졌을 때, 고양이들 발톱 다쳤을 때가 되게 어려워요. 100% 어딘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게 잡아 빼다가 미리 빠져버린 상태인데, 붕대를 그냥 풀어주면 감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일 정도는 붕대 감고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진물 같은 게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 물어뜯거나 그루밍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4칼라 유지하면서 소독해도 되는데, 어제 빠진 거면 한 3일 정도는 유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안 그러면 계속 덧나서 나중에 그쪽 끝 발톱을 자르는 상황까지도 진행될 수 있으니까 지금 조금 불편해도 참는 게 맞을 것 그러면 같네요. 한 2-3일은 못 걸어 다녀도 적응하면 걸어 다녀. 걷습니다. 화장실도 잘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코코볼 크기의 토끼똥을 흥분하거나 점프할 때 하나씩 떨어뜨린대요. 병원에 가봐야 될까요? 이거 사모님 과네. 약간 변비 있고 변을 이렇게 보다가 끝에 관략근 쪽에 이렇게 토끼똥 같이 코코볼 같은 게 하나가 못 밀려 나오고, 나올 거야 안 나가, 나올 거야 안 나가, 끝에 이렇게 관략근에 껴있다가 흥분하거나 뛰거나 하면 이렇게 뽕 떨어지는 경우거든요. 사모님이 이런 경우에 가까웠었는데, 유산균 급여를 좀 하시거나 유산균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면 식이섬유를 같이 급여하시는 방법,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사료를 같이 섞어주시는 것도 지금 배변 상태를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2개월 악갱이는 웬만하면 집이 약간 정글일 수 있어요. 일단 변기 뚜껑. 화장실 변기 뚜껑이 만약에 열려 있으면 아이들이 호기심에 이렇게 기어 올라갔다가 빠져서 익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전기선들을 물어뜯다가 감전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직 천둥 벌거숭이라 뭐가 위험하고 뭐가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입에 보이면 일단은 무조건 집어 먹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위험 요소들이 없는 방 하나 또는 울타리를 쳐진 공간에 한정돼서 아이가 생활하는 게 맞고요. 고양이들도 성향이 달라요. 그 말 나오는 경우 있어요. 왜 이렇게 지랄 맞은 거야? 막 해집고 다니는 친구도 있고, 사고 거의 안 치고 잘 지내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향 파악이 될 때까지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안정성이 보장된 공간에서 한정돼서 생활하게 하시고요. 그 안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얌전히 아이가 잘 지내는 것 같다라고 하면 점점 더 집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죠? 뭐 냉장고라던가 세탁기, 건조기, 안 그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응급 내원하는 경우 많아요. 이 부분 항상 경각심 가지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애기 씨가 지금 사모님 그루밍 해주고 있어요. 아, 사모님 너무 귀찮아할 것 같은데. 간식을 달라고 찡얼거리는데 간식을 안 주면 이불에 소변을 본대요. 당분간은 아예 간식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스팟을 없애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찡찡거리지 않을 때 매일 정해진 그냥 그 시간에 간식을 주는 걸로 패턴을 바꾸세요. 달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아이가 그냥 얌전히 있으면 당연히 너가 이 시간이 되면 매일 먹을 수 있는 걸로 인식을 바꿔주시는 게 맞아요. 간식을 끊는 건 아니에요. '아 나 이제 이 시간 되면은 배꼽 시계가 째깍째깍 하는 거 보니까 간식 먹는 시간인가 보다.' 이렇게 편하게 있을 때, 그럴 때 간식을 주시는 게 더 패턴상 좋을 것 같네요. 약간 주도권을 가져오시는 거구나. 그렇죠. 한 마리가
화장실 가서 모래를 긁고 있으면 다른 한 마리가 다다다 달려가서 화장실 옆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런 경우 많아요. 다른 고양이 갑자기 놀래켜 주려고 장난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사이가 안 좋으면 괴롭히려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분이 보실 때는 밖에 숨어 있는 친구 다른 걸로 시선을 좀 끌어준다거나 분위기 환기를 시켜줘서 가능하면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거 친하다가도 싸우거든요. 내가 화장실 갈 때마다 앞에 숨어 있다가 나오기만 하면 갑자기 이렇게 놀래켜. 킹 받는다. 아 이거 완전 킹 받는 일이거든요. 어흥! 호랑이군 받으셔서 원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고 고양이들도 아프지 않고 집사님들도 항상 건강한 한 해 되시기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고업파도 고입파도 즐거운 콘텐츠 계속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네, 오로라님 안 돼! 난 지금 왔단 말이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